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혁신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디지털 유목민 되기. 21세기에 어떻게 디지털 유목민이 될 것이냐 하는 주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목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영 전략 또는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주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유목적 리더십,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 복잡계 관점을 경영에 내서 어떤 식으로 경영의 스피드를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은 이런 복잡한 미래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이야기, 혁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있었던 쓰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상당히 떨어진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쓰나미의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 인도네시아 반다체라는 지역에서 찍은 항공 사진인데요. 이게 쓰나미가 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찍은 건데, 쓰나미가 덮치고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해안선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휴양지의 모습인데, 이건 뭐 조금 떨어진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지붕은 몇 채 남아있죠. 요거는 그나마 뭐 지붕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양쪽이 바다니까 되게 짐작이 가십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투마로우라는 영화에서 앞장면입니다. 가상의 그림인데 쓰나미가 이제 뉴욕을 덮치는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쓰나미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가 이 무수한 쓰나미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범위를 조금 넓혀서 혁신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노베이션의 영어에서 노바라는 것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이노베이션이고, 한자의 혁신이라고 할 때 혁이라는 것은 갓 벗겨낸 가죽, 피를 두무질을 해서 새롭게 가죽으로 만든다. 새로운 가죽을 만든다는 게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작게 변하는 개선, 변화, 크게 변하는 개혁까지를 다 합해서 저희들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신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자 말이죠. 그리고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했던 나날이 새롭게, 이런 것도 다 혁신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혁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서구 사상 철학을 지배했던 학파는 플라톤 학파입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이대하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덧없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한 3000년 동안 서구 사상사를 지배를 해왔는데, 갑자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부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변화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재미난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했던 파라독스 중에서 하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뭐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건 다 변한다. 이제 이런 파라독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뭐 재미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동일한 강물에 들어가더라도 그 물은 옛날과 다른 물이다 라든지, 태양은 매일 아침에 뜨는데 어제 뜬 태양과 오늘 뜬 태양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명언을 남기는데요. 이 사람의 그 주장을 후학인 플라톤이 판타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 판타레이라는 것은 만물은 흐른다.
불은 바뀌어서 물이 되고, 물은 바뀌어서 흙이 되고, 흙은 바뀌어서 다시 물이 되고, 물은 또 다시 바뀌어서 불로 된다라는 이제 변화론인데요. 이 판탈레이라는 게 세상은 만물은 흐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근대 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 때 흔히 쓰는 말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체인지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이 상당히 대중화를 시킨 사람이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이 소위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정상과학이고 다른 하나가 과학혁명입니다.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행하는 과학적 탐구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간다. 라는 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상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과학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의문점이 많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더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학들이 보니까 진짜 이 코페르니쿠스가 하는 이야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구나. 땅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걸 저희들은 파라다임 체인지 또는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혁신 또는 혁명적인 사고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혁신, 이노베이션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슈페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슈페터가 주장한 게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 파괴는 파괴적 파괴가 있고 창조적 파괴가 있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창조적 파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주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새로운 기술혁신이 소위 기업가 정신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학 들어가서 경제학 원론 처음 배우는 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자생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건데 이 슈페터라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뭔가 새로운 파괴를 통한 창조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이런 인크리멘탈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양반이 1950년에 죽었으니까요. 실제 양반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930년대가 미국이 어떤 세상이죠? 소위 말하는 대공황이라는 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기존의 근로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나왔던 인물이 소위 말하는 케인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공급을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댐도 만들고 뉴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광을 받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슈페터라는 사람은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경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신경제가 뭡니까? 디지털 경제 아닙니까? 디지털이 출몰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질서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경제하고는 아주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도 안정이 되고 실업률도 안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토끼가 한마디로 잡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뭘까라고 쭉 찾아보니까 야, 이거 수십 년 전에 이 슈페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창조적 파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가 해석이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폴 사포라는 사람, 이 사람 미국의 그 미래학 연구소 소장인데요.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슌페터라는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경제학의 최고봉이다. 화신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이런 코멘트까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그걸 조금 포커싱을 하면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주제가 되겠죠. 경영혁신이 뭘까요? 경영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컨셉을 경영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에 엮는 게 이 경영혁신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영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개발을 하고 실용화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경영혁신이죠. 근데 옛날보다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버는 거, 이게 이제 경영혁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영혁신이 조금 와전된 감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경영학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BPR이다, 벤치마킹이다, 무슨 사무혁신이다, 물리혁신이다, 공장 합리화다, 구조조정이다, 다운사이징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테크닉을 잘하면 경영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라고 조금 이 거품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테크닉을 이게 경영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영혁신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일의 방식을 다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모든 걸 다 경영혁신이라고 이제 포괄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테크닉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수단과 목적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을 한다 해놓고 실제 혁신을 열심히 했는데 경영 성과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경영자들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러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경영자란 사람들은 15살짜리 소녀처럼 유행에 민감해서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혁신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반드시 흉내를 내야 된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최근에 뭐 BPR을 해서 재미를 받고 경영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에 기가 쏠게 돼가지고 그 BPR이라는 기법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도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저희들은 일시적인 유행 또는 일시적인 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런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한 사람들이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해서 마치 이거를 하면 경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는 식의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거품 섞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줏대가 없는 CEO들은 쏠깃하는 거죠. 돈 좀 많이 투자하고 컨설턴트 데리고 와서 혁신을 하면 엄청난 이익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실차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회사의 강점과 약점 또는 핵심 역량,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 기회 위험 요소,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자기한테 맞는 이런 테크닉과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